전국에 계신 단꿈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 이름 설미석 선생님이에요. 자, 이번에 44회 고급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좌는 이번에 이제 시험 본 분들을 위한 강연이기도 하지만 45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서서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이제 대변혁이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내년 5월에 시험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고급, 중급, 초급이지만은 내년 5월에는 심화와 기본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급보다 조금 쉽게 나올 수 있고요. 고급은 심화는 지금 고급보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시험을 보고 제가 든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공무원 시험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을 내야 하거든요. 하는 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년 5월 전에 이번 오는 10월이나 12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격증을 미리 따놓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달라는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총평할게요. 자, 전체 난이도는 이제 중상 정도, 근현대는 중이고 전근대는 중이고 근현대는 중상을 봤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전회차 43회보다 확실히 어려웠고요. 일단 자료가 좀 생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양 이분 처음 나왔거든요. 단독으로 처음 나왔고, 김장생 이분은 수능, 모평, 심지어는 공무원, 한능검 역대 모든 시험 통틀어서 단독 처음 출제됐거든요. 쉽지 않았다.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 강의 수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일단은 문제는 어려워지지만 우리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선생님이 뽑아주는 기출만 반복하면 뭐 자격증에 충분히 딸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느낌이 점점 싸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출제 비율을 보면 전근대사가 이제 28문제, 근현대사가 19문제가 나옵니다. 전근대사는 선사부터 조선 후기고 근현대사는 대원군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시대사별 출제 비율을 보면 단연 이제 고대, 고려, 조선, 근대, 일제, 현대 사실상 어떤 한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좀 몰려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사로 보면 당연히 이제 정치사 위주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사가 32문제나 출제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화사가 하나 9문제고, 나머지는 조금씩 출제가 됐지만, 그래도 이 한능검에서 자격증 따려면 경제사에 버려선 안 되거든요. 이거 버리고 저거 버리고 차 띄고 포 뛰면은 꼭 그런 친구들이 꼭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하지 않고 확실히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뭘 포기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잡을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한 방에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니까 좀 안이한 생각보다는 마음 고쳐먹고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5문제를 골라봤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역사의 흐름, 순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쓱 보니까 금국, 이자겸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고려시대인 것 같은데요. 금국을 정벌하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12세기 고려 이제 중기가 돼요. 자,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비슷한 시기인데 이자겸의 난 이후에 불길 속에서 살아난 인종이 뭔가 좀 새로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때 접근한 사람이 묘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나 다음이 가구나 정도는 충분히 흐름상 구분할 수 있고, 왕이 보현원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1170년에 무신정변이 되는 거죠. 12세기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신정변은 그 다음이 되고요. 공주 명학소 망이망소이는 무신 집권기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라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앞뒤 순서가 구분가는 매우 의미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논사는 이제 도남서원이다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호가 4개인 이 사람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 그러는데 아들이 김집이고, 그러니까 김신건 알죠? 김신건 알고 제자가 송시열, 송중길 이라는 거 보니까 이분이 어떤 성리학자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사익을 받은 기호지방의 대표서원입니다. 근데 사익서원이 꽤 많거든요. 근데 최초의 사익서원 그러면은 이게 뭐 소수서원, 뭐 이황이 군수로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초가 아니라 기호, 영남 호서지방, 아니 경기 호서지방의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김장생이라는 분이에요. 김집의 아버지, 송시열의 스승. 이게 역대 우리나라에서 출제된 모든 한국사 문체 통틀어서 처음 나왔어요, 이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 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난이도 있게 생소한 분들 모셔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번 한능검에서. 자, 보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정제두를 말하는 거고, 자,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하였다는데, 무오사화 조의제문,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저 김종직 기억하십니까? 김종직? 살인파의 거두. 동호문답은 2이고요. 성악을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성악 10대 이황. 이황을 쓰면서 이라고 그래. 예, 그래서 이황이고, 가래집람을 서술해서 예학을 예를 따진 학문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정리했다. 김장생도 처음이고 김장생이 처음이니 김장생의 업적도 처음이죠. 야, 이거 좀 싸하거든요. 일단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년 5월 되기 전에 자격증 취득하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되면 고급 취득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자, 26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꽤 어려운 문제죠. 자, 서울 여행입니다. 뭐 사직단, 문묘, 선농단 이렇게 다니는데, 자, 사직단이 뭔가 한번 볼까요? 사직이라는 건 종묘사직할 때 사직으로서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자, 나를 보면 이제 종묘입니다. 이 종묘야말로 종묘사직할 때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시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보면은 문묘가 나오고 있죠. 문묘는 성균관에서 모시는 역대 성현들의 이제 묘를 담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는 동관왕묘라고 이제 관우묘입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너무 좋아했던 그 총나라의 유비의 나라의 관우의 묘를 우리가 모시고 제사 지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말을 보면 선농단이라고 해서 뭐 설이 좀 많은데요. 왕이 이제 이렇게 뭐 농사 짓는 좀 모습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제단에서 이제 뭐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과 이 고기국을 나누기 위해서 끓였다는 데서 이제 설렁탕이 비롯됐다. 뭐 그런 설입니다. 뭐 정설은 아니고 설화처럼 내려오는데 그 이제 선농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옳은 거 볼게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곳은 가가 아니라 나가 되겠죠. 나. 초계장수인 관우를 제사 지내는 사당은 관우묘, 라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성전 흥선대원군이 집계한 시기에 혁파된 게 성균관이다 그러는데 성균관이 아니고 서원이 혁파됐죠. 이 문장 자체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라입니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관우묘가 대성전 명륜당이 아니고 이건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국왕이 신농 후직에게, 이 신농 후직이 뭐냐면은 일단 그 농사를 관장하는 중국에서 모시던 신이거든요. 풍년을 기원하던 곳이다. 이게 이제 선농단이고 여기서 이제 소 잡아서 고기국 끓여서 푹 고아서 나눠 먹던 게 설렁탕이다라는 유래가 있고요. 뭐 설렁설렁 끓여서 설렁탕이란 말도 있고 그거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기출로 꼭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문제인데요. 지금 옳은 거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주미공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풀 수는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조미소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푸트가 우리나라에 공사로 오고 우리가 파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박정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보면 박정희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 박정형이 단독으로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안 나오던 생소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생소한 뭐 신농단이랄지 뭐 이런 게 처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좀 위협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자, 박정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족교육을 위해서 이제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거든요. 그러니까 신민회니까 안창호, 양기탁을 대표로 하는 신민회 인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서유견문은 6일준이고요. 6일준. 대한매일신보는 이제 영국인하고 함께했다 그러니까 양기탁 선생님이 되겠고, 이건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니까 안 들어가죠. 독립협회 제안을 받아서 중청 관제 개편을 추진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제가 스토리 붙여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려웠지만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49번은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일단 풀어볼게요. 제가 왜 골랐는지. 다음 헌법조항이 시행된 시기의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가 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면 무조건 유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헌법조항은 7차 개헌 유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민주화 운동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 시위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거는 1964년에 벌어진 게 64년 6월 3일에 벌어진 게 6.3 시위예요. 65년에 이제 맺은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개인 청구권 포기 조항이 지금까지 일본한테 빌미를 제공해서 아픔으로 자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제 미쓰비시랄지 일본 전범기업한테 이 개인들한테 배상해라라고 이제 최종 판결을 내렸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은 뭐냐면 이 당시에 65년에 한일 협정 맺으면서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3억 불 한국한테 줬고 그걸로 사실상 뭐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근데 왜 자꾸 이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더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니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건데 한일 문제 지금 좀 답답합니다. 네. 자, 이제 구 연장선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긴급 조치를 철폐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근데 이게 이제 답이죠.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3.1 구국 선언 76년이고요. 자,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1960년 4.19, 4.13 호원 조치를 요구한다. 1987년 1987 영화도 있었죠. 직선제 요구였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을 공동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1984년입니다. 1984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이 보기 때문인데 이것도 역대 시험에 뭐 공무원 수능 합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선다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골랐다. 그러니까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선다 자체가 조금 싸해가지고 제가 골라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본인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되겠고요. 다음번 45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45회 때 땁시다. 이거 내년 5월 가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수할 거 없이 한 방에 따기 위해서 독학은 꿈도 꾸지 말고요. 여기는 한능검 전문가의 손잡고 같이 달리면 45회 10월 달에 여러분들 손에 자격증을 바로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태권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